지금은 여러분들께 지표를 활용한 매매법과 차트 분석 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지만 저 역시 처음엔 잘못된 매매 습관으로 수십 번의 청산을 당했고 카드 대출을 받아 다시 복구하겠다는 생각으로 매매를 이어가다가 그 매매조차 잘못되며 결국 큰 빚을 떠안게 된 빚쟁이였습니다.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루 10시간 3년 동안 차트만 보며 공부했고 그제서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걸 깨닫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장이 바뀌자 익숙했던 매매법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시 처음부터 배우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이 시장에는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 폭등장, 폭락장이 존재합니다. 저 역시 그 모든 장을 겪으며 여러 번의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이제는 저만의 매매 원칙과 기준이라는 것이 생기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용한 실전 매매 전략과 그 전략에 맞춰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매에서 가장 유리한 매매는 무슨 매매일까요? 코인 시장은 하루에도 수없이 오르고 내리며 그 안에서 방향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방향을 추세라고 부릅니다. 현물 시장이든 선물 시장이든 결국 추세 매매가 유리한 매매입니다. 왜 그럴까요? 추세가 이어지는 방향으로 진입하면 타점이 정확하지 않아 물려도 한두 번은 탈출할 기회를 줍니다. 이 시장은 결국 방향만 맞추면 수익이 생기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물 시장은 현물과 다르게 매수와 매도, 양방향 모두 진입이 가능하고 배율 조절도 가능해 작은 움직임에도 큰 수익과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선물에서는 오를 때 숏을 보고 내릴 때 롱을 본다라는 말이 자주 사용됩니다. 즉 역추세 매매를 통해 손익비를 높여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추세가 바뀌는 변곡점을 예측해야 하기 때문에 승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추세 방향으로 진입하는 전략을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추세를 확인할 때는 1시간 봉을 기준 프레임으로 사용합니다. 4시간 봉은 많은 사람이 참고하는 중요한 프레임이지만 단기 매매할 때는 반응이 느려서 1시간 봉으로 추세를 확인하고 더 작은 프레임으로 들어가 진입 타점을 잡습니다. 추세를 파악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많이 쓰이는 방법은 캔들의 고점과 저점을 보는 방식입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이 모두 높아지면 상승 추세에, 고점과 저점이 모두 낮아지면 하락 추세에, 고점과 저점이 유지되면 횡보 추세입니다. 추세를 확인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는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의 가격을 평균 낸 선으로 가격이 이 선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통해 추세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서 큰 추세는 언제 나올까요? 많은 사람들은 처음 어떤 가격 구간에 닿았을 때 바로 반응이 나오고 큰 추세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추세는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닿는 리테스트 구간에서 만들어집니다. 리테스트란 한 번 가격 반응이 나왔던 자리를 다시 확인하러 오거나 돌파된 지지나 저항 구간에서 눌림이나 되돌림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말합니다. 처음 닿는 구간은 시장에서 아직 그 가격대가 중요한 자리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리테스트는 이미 한 번 반응이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이 같은 시선으로 주목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터치하는 구간에서는 큰 추세를 기대하지 않고 단타 관점으로 매매하고 리테스트 구간이 나오면 분할로 익절하며 스윙 관점으로 매매를 이어갑니다. 저마다의 계기로 시장에 들어오지만 결국 목적은 뭘까요?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돈을 쌓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처음 매매를 시작하면 돈을 쌓기보다는 빨리 벌겠다는 생각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복리 매매, 잦은 매매, 천불 만불 챌린지를 하듯 복리 매매를 시도했습니다. 그 복리 매매는 몇 년 동안 제자리에 머물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크게 딴다는 건 반대로 크게 잃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항상 동일한 비중으로 매매를 하고 기계적으로 익절을 합니다. 하루 최대 수익과 손실 한도를 정해두고 매매를 진행합니다. 설정 금액은 본인이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금액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과거 저에게는 50만 원도 큰 돈이었기에 최대 손절 금액을 $500 정도로 설정했습니다. 이 시장은 한 달에서 두 달에 한 번은 대추세가 나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기에 그동안 모았던 수익을 한 번에 청산당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본인이 계산한 손익비대로 매매가 진행될 거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건 손실의 범위이고 수익은 목표가를 설정하되 시장 흐름에 따라 유동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손절을 대응하려 하기보다는 익절을 대응하는 방식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더 유리한 전략입니다. 매매를 하다 보면 연속적으로 매매가 꼬이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럴 땐 과감히 자리를 떠나는 게 중요합니다. 차트가 무서운 이유는 계속 보고 있으면 규칙이 생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매매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매매를 오래 하다 보면 100에서 200달러쯤은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100달러는 원화로 약 13만 원이고 누군가에겐 하루를 온전히 투자해야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럴 땐 단기 알바를 직접 해보며 돈의 무게를 다시 느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쯤 마인드를 리셋하는 과정도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설명드린 차트에 대한 기본 설명들은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전자책에 정리되어 있으니 지표를 신청할 때 함께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추세를 가장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 동안의 가격 평균을 선으로 연결한 지표입니다. 오랫동안 사용된 만큼 종류도 다양합니다. 단순 이동평균선은 모든 가격을 동일하게 반영합니다. 지수 이동평균선은 최근 가격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가중 이동평균선은 최근 가격에 비중을 두되 일정한 비율로 반영합니다. 선형 추세 이동평균선은 곡선 형태로 가격의 전체 추세를 부드럽게 보여줍니다. 이동평균선은 설정 기간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뉩니다. 단기는 20일에서 30일, 중기는 60일 전후, 장기는 100일 이상입니다. 추세를 파악할 땐 100일 이상의 장기 이동평균선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전에서 많이 쓰이는 지수 이동평균선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표를 추가하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뷰 상단 지표 탭을 클릭하시고 검색창에 지수 이동평균을 검색하고 지표를 추가해 줍니다. 추가된 선을 더블 클릭해서 설정창으로 들어가 줍니다. 길이를 100일로 변경해 주시고 모스 탭에 들어가서 색상은 보기 편한 색상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노란색, 두께는 세 번째 거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캔들의 위치에 따라 정배열과 역배열 상태로 구분됩니다. 이동평균선이 캔들 아래에 위치한 상태를 정배열 상태라 부르며 이는 상승 추세가 강한 상태로 해석됩니다.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받고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동평균선이 캔들 위에 있는 상태를 역배열 상태라 부르며 이는 하락 추세가 강한 상태로 해석됩니다. 이동평균선에서 저항받고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과 캔들의 거리를 이격도 또는 이격거리라고 부릅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과매수 또는 과매도 상태로 해석됩니다. 이때는 추세 방향으로의 신규 진입은 피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거리가 가까워지면 평균 가격에 접근한 상태로 해석됩니다. 이때는 추세 방향으로 신규 진입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하락 추세에서는 하락을 이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이동평균선이 가격의 평균값을 나타내고 가격은 평균에 가까워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캔들이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돌파하면 추세 전환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돌파 구간은 진입 타이밍을 잡기 어렵고 실패의 확률도 높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전략은 리테스트 구간을 노리는 것입니다. 저항이었던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상승 돌파했습니다. 이동평균선으로 눌림이 나오고 해당 구간에서 지지받은 뒤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지였던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하락 돌파했습니다. 이동평균선으로 되돌림 반등이 나오고 해당 구간에서 저항받은 뒤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동평균선은 종류도 다양하고 설정 기간에 따라 해석 방식도 달라집니다. 각 이동평균선마다 특징이 뚜렷하고 장점과 단점이 분명하게 나뉘기 때문에 하나의 이동평균선만으로는 추세를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다 보면 기간별, 종류별로 여러 이동평균선을 동시에 띄워놓고 분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스터 이평은
SMA, EMA, LSMA 세 가지 이동평균선의 장점을 결합해 만든 지표로 메인 2평과 장기 2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인 2평은 실전 매매 타이밍을 잡는 기준 이동평균선이고, 장기 2평은 전체 추세 방향을 판단하는 이동평균선입니다. 마스터 2평은 기존 이동평균선들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SMA, EMA, LSMA 세 가지 이동평균선을 기반으로 계산하되, 각 이동평균선이 실제 가격과 갖는 거리를 비교 분석하고 가장 지연이 적은 구간의 평균값으로 이동평균선을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SMA의 안전성, EMA의 빠른 반응성, LSMA의 곡선 형태로 부드럽게 추세를 따라가는 특성, 이 세 가지 조합을 반영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된 마스터 2평은 메인 2평과 장기 2평 두 가지로 나뉘며, 각각 다른 가중치를 적용해 기존 이동평균선보다 더 정밀하게 추세를 반영하는 균형 잡힌 이동평균선입니다. 지표를 추가하면 하나의 지표에 4가지 요소가 표시됩니다. 메인 2평은 실전 매매 타이밍을 잡는 기준 이동평균선입니다. 장기 2평은 전체 추세 방향을 판단하는 이동평균선입니다. 스마트 피봇은 차트에서 중요한 고점과 저점을 자동으로 표시합니다. 퍼센트바 지표는 과열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 RSI, MFI, 스토캐스틱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표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2평은 실전 매매 타이밍을 잡기 위한 이동평균선입니다. 상승 추세는 녹색, 하락 추세는 보라색으로 표시됩니다. 색상 전환은 지표가 자동으로 계산해 바꿔주며, 추세 전환 시점에는 캔들 위나 아래에 삼각형으로 표시가 됩니다. 장기 2평은 전체적인 추세 방향을 판단하기 위한 이동평균선입니다. 상승 추세는 녹색, 하락 추세는 보라색으로 표시됩니다. 색상 전환은 메인 2평과 동일한 방식의 더 긴 기간과 다른 가중치를 적용해 계산됩니다. 스마트 피봇은 차트에서 의미 있는 고점과 저점을 자동으로 찾아 숫자로 같은 방향의 추세가 몇 번 이어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라인으로 해당 구간을 표시해 줍니다. 이를 통해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지의 여부와 중요 고점 저점 구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차트 하단에 표시되는 퍼센트바 지표는 시장의 과열 유무를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RSI, MFI, 스토캐스틱 3개 중 하나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두 50선을 중심선으로 해석되는 지표입니다. RSI는 상대 강도 지수로 70 이상은 과매수, 30 이하는 과매도 구간으로 해석됩니다. MFI는 RSI의 거래량 요소를 더한 지표로 80 이상은 과매수, 20 이하는 과매도 구간으로 해석됩니다. 스토캐스틱은 가격이 고점과 저점 사이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80 이상은 과매수, 20 이하는 과매도로 해석됩니다. 기본 설정은 MFI로 되어 있고 설정 탭에서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100일 EMA 이동평균선과 마스터 2평의 메인 2평을 구간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이 모두 높아지며 상승 추세가 길게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일반 이동평균선은 강하게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거나 리테스트하는 움직임이 명확하지 않아 진입 타점을 잡기 어렵습니다.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에서도 이동평균선과의 거리가 멀어 리테스트로의 진입은 불가능하고 추세를 파악하는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메인 2평에서는 상승 초입 구간에 추세 전환 신호가 나와 진입이 가능하고,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에서도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이 가까워 리테스트로 여러 차례 진입이 가능해 포지션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가격의 고점과 저점이 모두 낮아지며 하락 추세가 길게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일반 이동평균선에서는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하락 돌파하지만 리테스트 움직임이 명확하지 않아 진입 타점을 잡기 어렵습니다.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에서도 이동평균선과 거리가 멀어 리테스트로 진입은 불가능하고 추세를 파악하는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반면 메인 2평에서는 하락 초입 구간에 추세 전환 신호가 나와 진입이 가능하고,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에서도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이 가까워 리테스트 구간에서도 여러 번 진입이 가능합니다. 마스터 2평을 사용하면 불필요한 진입은 줄이고 진입한 포지션의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어 초보자들도 지표를 참고해 손쉽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공유한 지표를 더블클릭하시면 지표 설정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인풋 탭에 들어가 아래로 내려가시면 장기 2평 퍼센트 지표 스마트 피봇을 끄거나 켜실 수 있습니다.
퍼센트 지표의 지표 선택란을 클릭하시면 RSI, MFI, 스토캐스틱 지표 중 하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트레이딩뷰는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의 지표를 추가하면 유료 결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마스터 2평은 메인 2평, 장기 2평, 퍼센트 지표, 스마트 피봇이 하나의 지표에 포함되어 있어 무료 사용자도 별도 결제 없이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스터 2평에 포함된 메인, 장기 이동평균선은 각각 추세 전환 시 알람 설정이 가능합니다. 미리 알람을 설정해 두시면 차트를 계속 보지 않아도 진입이나 익절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지표는 분봉, 시간봉, 일봉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식, 코인, 해외 선물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차트 분석은 비트코인 5분봉 기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마스터 2평은 메인 2평과 장기 2평 두 가지 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인 2평은 매매 타이밍을 잡는 기준으로 선물 매매 위주로 사용합니다. 장기 2평은 전체 추세 방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현물 매매 위주로 사용합니다. 메인 2평의 추세 전환 신호에 맞춰 진입하는 매매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메인 2평이 녹색으로 바뀌면 상승 추세 전환으로 보고 매수에 진입, 메인 2평이 보라색으로 바뀌면 하락 추세 전환으로 보고 매도 진입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격의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며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메인 2평은 보라색으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입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추세 전환 신호가 나오고 MFI는 64로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전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가격의 고점과 저점을 유지하며 횡보가 이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메인 2평은 녹색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입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추세 전환 신호가 나오고 MFI는 33으로 매도에 들어갑니다. 이전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가격의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메인 2평은 보라색으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입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추세 전환 신호가 나오고 MFI는 59로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전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메인 2평은 녹색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입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추세 전환 신호가 나오고 MFI는 35로 매도에 들어갑니다. 이전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메인 2평 추세 전환 직후 진입하지 않고 추세가 일정 기간 유지된 구간에서 추세에 맞춰 진입하는 매매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녹색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구간에서는 눌림목의 매수, 보라색 하락 추세가 유지되는 구간에서는 되돌림 반등의 매도 진입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메인 2평과 거리가 멀고 MFI는 81 과열 구간에 있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메인 2평으로 눌림이 나오고 지지받는 양봉이 확인됩니다. MFI도 53까지 내려와 과열이 해소된 상태로 판단하고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전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가격의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며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메인 2평과 거리가 멀고 MFI는 23으로 과열 구간에 있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메인 2평으로 되돌림 반등이 나오고 저항받는 음봉이 확인됩니다. MFI도 41까지 올라와 과열이 해소된 상태로 판단하고 매도에 들어갑니다. 이전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메인 2평과 거리가 멀고 MFI는 83으로 과열 구간에 있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메인 2평으로 눌림이 나오고 지지받는 양봉이 확인됩니다. MFI도 47까지 내려와 과열이 해소된 상태로 판단하고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전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가격의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메인 2평과 거리가 멀고 MFI는 20으로 과열 구간에 있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메인 2평으로 되돌림 반등이 나오고 저항받는 음봉이 확인됩니다. MFI도 32까지 올라와 과열이 해소된 상태로 판단하고 매도에 들어갑니다. 이전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마스터 2평은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현물 매매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리플 4시간봉 리얼타임 차트입니다. 메인 2평의 추세 전환 신호 이후 69%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물 매매에서는 메인 2평보다 장기 2평을 활용하는 게 더 안정적입니다. 장기 2평의 추세 전환 신호 이후 14%의 하락, 69%의 상승, 13%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에이다 4시간봉 리얼타임 차트입니다. 장기 2평 추세 전환 신호 이후 23%의 하락, 65%의 상승, 7%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마스터 2평을 사용하면 상승 신호에는 매수 진입, 하락 신호에는 진입을 피하며 불필요한 매매를 줄이고 수익 구간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알트코인도 동일하게 메인, 장기 이동평균선 추세 전환 알람 설정이 가능합니다. 미리 알람을 설정해 두시면 차트를 계속 보지 않아도 진입이나 익절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스터 2평을 활용한 매매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지표는 트레이딩뷰 기본으로 제공되는 지표가 아니고 제가 직접 만든 지표로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마스터 2평 지표와 차트 기본 개념을 정리한 전자책을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고 채팅창에 3 마스터 2평을 입력하시면 구독자 확인 후 자료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 차트고릴라 링크를 클릭하시면 공유받은 지표 알람 설정하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고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